결국 오동현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김용 부원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얘들은 일단은 저희가 제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얘들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음. 당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저희는 이때 검찰 권력을 이용한 이재명 대통령이 1차 수거 작전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게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더라도 기소만 했지 구속도 못 시켰지. 못 시켰죠. 제대로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랑 계엄까지 가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5일 날 재판이 있었어요? 아니 15일 날은 이제 정진상 실장의 대장동 정진상 재판이 실장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네,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대통령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재판 정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 정지를 했는데 어느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15일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증인이라든지 또 법원에 관련 자료, 검찰 측의 자료,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지만 된 거지.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지만 된 거기 때문에 만약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은 다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지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진상 실장만 재판을 진행하면은 그 재판 결과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서 나오는 증거라든지 그런 증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진상 실장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즉각 대응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런 게 배제된 상태에서 정진상 실장만 독자적으로 재판을 받으면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해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판결은 나중에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거는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 실장이 함께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 재판도 정지해달라. 뭐 그런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자기들이 합의했을 때 그대로 진행하겠다. 안 받아주고요? 네, 안 받아주고 진행하겠다. 일단은 그래도 뭐 의견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진행하는 걸로 지금 15일 날은 그렇게 됐습니다. 15일 날은 일단 그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진행하는지 그 부분이 주쟁점이었고 또 15일에 유동규가 증인으로 원래 출석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 또 사람은 아프다고. 뭐, 네. 아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자기 뭐 나왔다가 그냥 몸 안 좋다고 나가면 그냥 뭐 퇴정해서 저기 뭐 극우 유튜버 극우 집회 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유동규의 그 대장동 재판, 그 본류 재판 이게 이제 10월 말에 지금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유동규가 한 7년 구형을 받았고 그 부분 아마 그런 그 재판의 좀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않나. 또 여태까지 유동규를 태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사법기관이라 를 대하는 태도가 불량합니다. 정말. 근데도 사법부는 왜 가만 놔둬요? 뭐 자기는 유동규 그동안에는 유동규가 뭐 검찰이 자기를 뒤를 봐준다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량했잖아요. 재판 나와서 증인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고 뭐 몸 안 좋다고 안 나오고 나왔다고 퇴장해버리고 뭐 그런 게 너무 불량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재판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재판 지휘권을 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피고인들하고 동등하게 해야죠. 유동규에게만 너무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게 느끼는 게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 정말 불합리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럼 현재 정진상 전 실장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돼 있으니까 계속 그걸 주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계속해서 뭐 그렇게 제대로 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유동규의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데
유동규 본인이 몸이 상당히 안 좋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한 2달 가량 출석이 힘들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 2달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본인의 그 대장동 재판 선고기라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걸 좀 보려고 그렇게 또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그러면 대장동 재판 선고, 유동규 관련된 선고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저는 뭐 지금 예. 대장동 본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드러난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지금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오래 걸렸고 그렇기 때문에 6월 말에 결심을 했는데 선고가 10월 말이라는 거는 상당히 너무 그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기록이 긴데요?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재판부에서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좀 꼼꼼히 보기 위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도 네네.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고. 네, 불안해하고 또 기존에 저희가 또 고발하고 했던 내용들도 지금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동규에 대해서 예. 또 그 유동규를 저희가 11억 8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뇌물로 고발한 건도 지금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제가 고발인 조사 받고 난 이후에 네. 참고인 조사라든지 관련 자료는 다 확보를 했고 유동규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도 곧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유동규의 그 선거 과정에서의 다양한 그 공선법 위반 사건들 맞아요. 그 건도 제가 다 고발했는데 네. 그 건도 유동규 조사까지 마쳤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오늘 곧 기소될지 네, 안 그렇다고 될지. 하면 곧 이제 뭔가 유동규는 지금 계속해서 이 사건이 하나하나 지금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동안 본인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에게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네, 본인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또 유동규가 뭐 대장동 재판은 선고가 이제 남아 있지만 네. 다른 건들은 아직까지도 수사 단계고 또 아직 기소된 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또 기소될 때까지 최대한 제가 또 체크하고 또 계속해서 또 추가 뭐 증거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낼 거 있으면은 내고 그래서 수사기관하고는 제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네. 동일합니까? 예전 지금도 계속 같은 검사들이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공판을? 이제 뭐 인사가 나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럼 대장동 네. 본류 재판의 피고는 누구예요? 대장동 본류 김만배,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네네, 정영학, 이렇게 정영학까지 네, 민간업자들, 네. 그 사람들만 네, 지금 네, 재판을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온다. 그렇습니다. 10월달에 네, 나옵니다. 네. 유동규는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침대 축구처럼 그냥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뭐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 그리고 뭐 또 대장동 본류 재판이 선고가 되면은 예. 그 선고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김영부 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미칠 것 수 같거든요. 있고. 네. 그래서 뭐 만약 대장동 그 유동규 재판에서 네. 그 유동규의 진술이라든지 유동규가 뭐 돈을 받아가지고 했던 행태들에 네. 대해서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김영부 원장에게도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도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네, 있다. 네. 필요하면 저희도 그 내용들도 이제 대법원에 또 제출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하기 네. 위해서 대법원에서도 대법원의 심리적인 사건도 네. 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그건 재판부가 결정하면 네, 되는 네, 네,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또 왜냐하면 네. 대법원 단계에서도 구속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음. 원래 1심이라든지 항소심 같은 경우는 6개월로 6개월이죠. 2번 연장 예, 가능해서 맞습니다. 6개월인데 대법원은 3번 연장, 한 번 더 연장해서 8개월이 6개월. 8개월이 가능하거든요. 8개월이 대법원은 가능하군요. 8개월이 가능한데 어차피 8개월 안에 판결 안 선고를 끝 못 한다고 같으면. 하면은 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근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당장 뭐 파기환송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제일 그게 제일 좋은데 좋은 거고. 아무래도 지금 대장동 본류 재판 중요한 본류 재판 선고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대법원에서도 좀 고려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보석. 지금 구속 기간 안에 네, 선고를 안 못 할 나오니까. 거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좀 그렇죠. 보석으로 지금 아니, 굳이 네. 구속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맞습니다. 서류상 지금 그러니까 재판은 상고 시간이 끝난 거잖아요. 네, 네, 무슨 네. 뭐 증거 인멸하거나 뭐 그렇습니다. 이럴 네, 가능성도 없고. 네. 그리고 실제 대법원은 서류만 보고 그게 잘 됐는지 네, 안 됐는지 네, 네.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영 본장 같은 경우에는 보석으로도 원래 석방 됐었잖아요. 그래서 됐었죠. 그때도 보석 조건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이 되는 내 문제인데. 무더위에 계속해서 네. 고생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빨리 좀 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좀 기록을 꼼꼼히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그동안
1심과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기록도 보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에서도 자기들이 뭔가 좀 사법부를 신뢰시키기 위해서는 네. 자기들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치 검찰들이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법부마저도 지금 많은 이번 조희대 5월 네, 1일 맞아요. 사법 쿠데타 이후에 그리고 지기현의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 자체도 신뢰 못 하잖아요. 불신하죠. 지금 네, 불신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불신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검찰개혁만 외치다가 지금은 다들 사법개혁까지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법원 수정액하라고도 네. 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 이제 국민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맞아요. 옛날에 뭐 정말 검사들 이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네, 대법원장들 관심도 이름 잘 없어.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부장판사 이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몰랐죠. 그리고 뭐 구속적 부심, 체포적 그런 거- 부심, 뭐 보석 법률가야. 다 법률가. 법률 용어까지도 그렇죠. 지금 네, 모든 네. 국민들이 다 이제 숙지하고 이게 어떤 건지 아실 그런 상황이 정도로 돼버렸어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본인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본인들의 역할을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사건들은 정말 원점에서 잘 검토해서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리고 구치소도 요즘 뭐 사람 많아가지고 뭐 10,000원이라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 없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 않을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판단이 나왔으니까 그걸 존중하더라도 굳이 감옥에 구치소에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네. 판단 나오면 뭐 맞습니다. 최종 판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네, 네. 집에서 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항소심에서 뭐 1심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판결이 확정된 게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상고심에서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거고 네네. 잘못된 판결 부분, 잘못된 판단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자세히 다투고 있는 거고 새로 판단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상황이죠. 밝혀진 내용들도 계속해서 제출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다 입수를 해서 법원에 다 올라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증거를 위조할 그런 염려도 이유가 없고 없어요. 도망갈 전혀-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도망갈 아유, 거였으면 진작 갔죠. 그렇죠. 정말로. 아유, 말도 네. 안 되는 주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법원이 전형적으로 판단을 네, 해서 네, 빨리 네.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 맞습니다. 힘들게 고생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어쨌든 대장동 재판 관련한 건 좀 지켜봐야 되는 10월까지 네, 네. 지켜보고 네, 네.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네, 계속 서명, 네, 서명 네. 운동 하고 있으니까 네. 어디 가서 찾으면 돼요?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포털센 네네. 그것도 포털에도 가서, 많이 올라가 네, 네. 있습니다. 김용 네. 부원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보석 석방, 네, 보석 탄원, 석방 네, 탄원 하면은, 이렇게 네, 네. 적으면 여러분 네. 꼭 가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 네, 네. 또 법원에서도 그 탄원서 많은 사람이 하면 또 맞습니다. 관심 갖고 네.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26일까지 좀 마무리를 해서 7월 26일까지요. 네, 그렇게 해서 좀 7월 중으로는 네. 좀 대법원에 제출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좀 최대한 보석이 좀- 빨리 좀 보석을 좀 네. 석방을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영치금 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김용 부원장이 더 불쌍해요.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아니 윤석열은 내란 수괴 혐의니까 그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영치금 막 모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좀 많이 그 후원해 주셔서 김용 부원장이 힘들지 않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더운 날 말씀하신 그렇죠. 거. 맞습니다. 선풍기도 시간제로 돌아간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네, 네.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뭐 한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는데 근데 이 지금 이 수용 시설에서 이 정도 더우에. 지금은 비 때문에 좀 괜찮지만 아, 그전 진짜 비 오기 전까지만 며칠, 얼마나 엄청 더웠습니까? 더웠죠. 네. 그 진짜 자체가 힘들어요.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